도박 빚에 허덕이다 금은빵을 던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또 다른 전직 경찰도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경찰 범죄로 일컬어지는 두 재판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 먼저 첫 번째 재판 속 사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피해자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아니 그때 상황이 4시였어요. 4시. 정확히 4시였는데 바로 연락받고 그때 바로 나왔죠. 4시에. 그럼 유리창 깨고 들어왔어요. 그 이제 방송에 나왔다시피 그렇게 다 유리 다 깨고 진열장 다 깨고 막 그랬었어요. 주위 사람들도 들었는데 뭐 차 사고 난 거 그런 것이나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죠. 뭐 좀 황당한 기분은 들죠. 당연히 그러지. 그러긴 한데. 어떤 경찰이다 해서 뭐 어떤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렇죠. 개인이 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처음 일이라 뭐 황당하죠. 자, 금은빵 절도 사건. 범인을 잡고 봤더니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자, 이게 재판에 넘겨지기까지의 상황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이 사건이 범인 피의자가 붙잡혔을 때도 이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지난해 12월에 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금은빵에 방금 피해자가 인터뷰를 한 것처럼 갑자기 새벽 시간대에 어떤 사람이 들이닥쳐서 금은방에 있던 이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요. 저런 식으로 도구를 가지고 다 깨서 저렇게 귀금속들을 저렇게 담아가지고 나간 상황입니다. 공구로 금은방 셔터를 자른 뒤에 유리 진열장을 부수고 훔쳐서 달아나는 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요.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이동하면서 추적을 피한 데 이어서 이 영상에도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마스크랑 모자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신원이 추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궁에 빠진 듯했던 이 범행이 CCTV 영상을 한 1,000개 정도를 이 경찰에서 계속 유심히 돌려보면서 수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범인에게 꼬리가 잡혔는데 이 충격적이게도 붙잡힌 피의자가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상당히 주도 면밀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재판부도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기, 모자 쓰기 이런 것들은 기본이었고 또 차량을 테이프로 완전히 번호판을 가렸죠. 그리고 진열장을 부순 이유가 빨리 부수고 보석을 일부만 챙겨서 도망갑니다. 경비업체가 출동하기 전에 빨리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차를 움직이면서 도망갈 때는 한적한 시골길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좀 추적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범행 하루 전부터 당일까지는 이 사람이 휴가를 썼어요. 연차 휴가를 이틀 동안 써서 그 다음엔 정상 출근합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귀금속을 훔친 다음에 바로 팔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아는 장소에다 숨겨놓고 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장님. 네. 경찰이 어떻게 보면 금은방을 지켜줘야 될 경찰이 오히려 도둑질을 했습니다. 재판부도 이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들의 지금 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시민들은 점점 더 의지하고 있는데 이런 좀도둑 같은 행동을 하면 시민들의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닷새 후에 CCTV 관제센터를 방문을 해서 마치 그 관제센터에 2년을 근무했었대요. 야. 마치 무슨 일이 없는가 하고 둘러보는 식으로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윤리의식이라고는 조금도 못 느끼고 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밖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냥 이렇다니까요. 도박빚 때문에. 자,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때는 도박빚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은 도박빚 맞다라고 판단했다고요. 주택 구매, 유흥비 이런 용도로 양육비 같은 거 포함해서 1억 한 9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상당히 큰 규모의 빚이기 때문에 본인은 도박빚 때문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게 도덕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동기가 도박 때문이다라고 하면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얼굴 두고 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한 것 같은데 동기라기 때문에 이게 엄격하게 따져질 필요까지는 없다 치더라도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대출 받은 거면 도박 때문에 저지른 게 맞다라고 한 거죠, 동기를. 그래서 형량이 어떻게 됐나요? 형량은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다른 전과도 없었고요. 사실
이 절도범으로 한 2천여만 원 정도 거기에 이제 뭐 매장을 부쉈기 때문에 재물 손괴도 들어가겠지만 실형 선고까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경찰관이잖아요.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CCTV 1000개 화면 본다는 거요. 저거 산책감이에요, 사실. 이거 영화나 드라마에서야 어떻게 몇 개 넘겨보다가 그렇죠, 찾지만 1000개 CCTV를 찾아서 그걸 찾아낸다, 모자 쓰고 아유, 이건 너무 그것도 허탈한 고생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뭐 파면을 당한 거겠죠. 당연히 형사처벌이 확정이 되고 나면 파면 당하고요. 공무원 공무원 연금 같은 퇴직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박탈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금 구성이 본인이 낸 적금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또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낸 돈이야 뭐 가져가더라도 국가의 지원은 없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사건 무마해 줄게. 자, 이것도 일단 경찰, 이건 뭐 굳이 얘기하면 전직 경찰에 대한 얘기인데요. 모든 경찰관 분들이 이렇다는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거 뭐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으십니까? 뭐 얼마 전에 이도성 기자한테 방송 보시면서 이 피싱 범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주의하시라 하면서 대처법을 알려주신 분이 있었죠. 방송 중에 알려주신 현직 경찰관 분도 계실 정도로 말이죠. 자, 아무튼 홍 기자, 앞서 이 전직 경찰이 사건을 무마해 준다는 이걸 고리로 해서 이걸 챙겼다. 그렇습니다. 돈을 챙겼습니다. 전직 경찰관인데 경찰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무마 청탁을 어떻게 받았냐? 불법 게임업자가 청탁을 했어요. 그런데 게임업자가 경찰대 선후배한테 연락해서 나 단속 좀 당하지 않게 해줘.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010년쯤부터 돈을 받아서 2억 원 넘게 돈을 챙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불법 게임업자가 먼저 수사선상에 올라서 붙잡혀요. 그래서 진술을 토대로 이 전직 경찰관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망갔는데 붙잡힌 다음에는 도피 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경찰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임업자가 나 무고했다. 그래서 나 허위 진술한 거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했던 사건인데요. 일단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잔뜩 챙긴 그것도 선후배를 연락해서 해주겠다라고 해서 청탁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퇴직 경찰관입니다. 이 사람 도피 생활을 하던 불법 게임업자의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아서 뭘 챙기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또 뭐 내가 작업을 하려면 또 들어간 비용이 있다 하면서 또 챙기고 말이죠. 네, 일단 그런 청탁을 받는 것도 이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안 되는데 그거를 빌미로 돈까지 받아낸 경우였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 청탁을 한 사람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걸 받아들이면서 대가성 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달에 이게 좀 부족하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25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결국 35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최사님이 오늘 경찰의 날이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경찰의 날이면 이런 아이템을 저희가 하지는 않겠죠. 예, 그렇죠. 자, 이후에 또 알선 수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전직 경찰 장 씨. 자, 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될 때까지 딱 어딘가 있다가 그게 만료되니까 자수하러 딱 등장을 했다고요. 너무 얄미운 그러니까요. 경우죠. 이런 그 경우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알선 수재라는 게 결국 공무원이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했다, 돈을 받고 그런 죄명인데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끝나서 자수한 것뿐만 아니라 자수를 딱 하면서 자기가 이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보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보한 사람을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면서 이거 아니 이 사람 뭐 명절 때 뭐 선물이라고 돈 줘놓고 갑자기 이거를 자기가 뭐 로비 명목으로 불법 알선 수재 명목으로 돈 준 거라고 거짓말했다. 나를 무고했다라면서 이 또 제보자를 고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얍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상당히 이 전직 경찰 장모 씨의 이 행동 패턴을 보면 진짜 막 뭐가 됐든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 생리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단계별로 너무 얄미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청탁을 받아서 범죄를 도와준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본인이 걸릴 때쯤 되니까 또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또 공소시효가 끝날 때쯤 되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무고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너무 개. 얄밉고 주도면밀하고 저는 사실은 경찰관들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뭐 한순간에
사랑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있고 아주 나쁜 마음으로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 경찰의 어떤 사명감을 조금이라도 느껴본 사람들은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들키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미안해하고 좀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 사람은 전혀 조금도 그런 느낌이 없다라는 것에서 죄를 저지를 때도 이름만 경찰이었지 저는 그 마음이나 어떤 사명감 같은 건 한 번도 경찰인 적은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자, 재판부 역시도 소장님하고 비슷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불법 게임업자랑 여러 해 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명절 선물이라고 받았다는 거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알선 수재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 이렇게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고죄에 대해서도 경찰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여자를 무고하기까지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